썰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용산에 거주 중인 30대 초중반 여성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사연은 제 이혼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디 가서 이혼 이야기 하기 쉽지 않아요. 뭐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때 일이 생각나서 열만 받으니까요. 제 잘못은 조금도 없고 순전히 남편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지만 그래도 주변 지인들에게나 가서 이야기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을 아꼈는데 한 번은 이러다 속병 나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 거의 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그냥 이렇게라도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사연 보냈어요. 남편이 제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고 제가 어떻게 한 방 먹이고 이혼했는지 여러분들에게 모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 연애 당시 남편은 작게 사업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지인은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다 성실하기까지 해서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한다더라. 라는 말을 강조하며 제게 적극적으로 추천해 줬어요. 만나기도 전에 저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라고 했죠. 사진으로 본 외모는 그냥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때 저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강할 때라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일단 만나보고 결정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이것저것 따지고 만나봐도 아닌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나랑 잘 맞는 사람인지 느낌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한 뒤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세상에, 우린 운명처럼 서로에게 이끌렸습니다. 저도 저지만 남편도 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매너 좋고 착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이미지 관리하는 거라는 걸 몰랐어요. 연애하는 내내 제게 늘 한결같은 태도로 일관했고 저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굴었습니다. 거기다 사업까지 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나쁘지 않았어요. 주변에서는 진짜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면서 얼른 꽉 잡으라며 부추기곤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역시 점점 나이 먹어가는데 미룰 게 뭐 있냐면서 서로 마음 맞으면 얼른 식 올리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죠. 우리 둘이 참 잘 맞았던 게 결혼관이 일치해서 일사천리로 식을 올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쓸데없이 이런 건 잘 맞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싶었어요. 누가 먼저 결혼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도 둘이 얼른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잘 맞아서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흘러갔습니다. 연애 기간 6개월 만에 우린 결혼을 결심했고 다음 해에 식을 올려 정식 부부가 되었죠. 결혼 기간을 겪어본 부부라면 다 알 거예요. 이때가 정말 결혼 기간 중 제일 행복한 황금기이면서 또 제일 많이 싸울 때죠. 뭐 아니면 도 같은 시기라고 해야 할까요? 주변에서는 그동안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안 맞는 점이 두드러져 많이 싸우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혹시나 우리도 그럴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큰 잡음 없이 잘 지냈어요. 우리는 고소한 깨소금 냄새가 집 밖에까지 날 정도로 사이좋게 지냈고 주변에서는 그런 우리를 보며 인꼬 부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을 만나 결혼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생각해도 참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결혼하고 3개월 뒤에 기적처럼 소중한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제가 자궁이 조금 약한 편이라
유산 위험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최대한 스트레스 덜 받고 안정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일을 그만두고 그냥 집에서 편히 쉬는 게 어떻겠냐고 했죠.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라고? 응, 내가 벌면 되는데 굳이 당신이 일할 필요가 뭐 있어. 안 그래? 그래도 당신 혼자 괜찮겠어? 아이, 그럼 당연히 괜찮지. 나 혼자도 당신이랑 우리 아기 얼마든지 먹여 살릴 수 있어. 그러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저 뱃속에 있는 아기만 생각해. 남편은 본인 벌이로 저와 아이를 충분히 책임질 수 있으니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편히 쉬라고 했습니다. 저는 뭐 일에 대한 큰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더 승진하고자 하는 욕심도 없던 터라 그만둬도 문제 없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은 일하기 힘들지 않냐면서 그냥 그만두고 집에서 편히 쉬어도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하던 일까지만 마무리하고 생각해 본다고 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아이를 갖는 바람에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조금 더 다니고 싶었지만 유산기가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고 하니까 걱정되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에 최대한 안정을 취하고자 일을 정리하고 집에서 쉬며 남편 내조와 살림에 전념했습니다. 남편은 살림하다가 무리하면 안 되니까 가정부까지 고용해줬어요. 진짜 주변에서는 이런 남편이 어디 있냐면서 어쩜 이렇게 자상하고 착하냐고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저도 이런 남편의 배려에 크게 감동하고 마냥 고맙기만 했어요. 그러나 남편의 추악한 본 모습을 알게 되니까 이게 다 가식이고 연기였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습니다. 이걸 언제 알았냐면 남편의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나고부터였어요. 어느 날부터 남편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더니 수습할 일이 많다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여기저기 바쁘게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 여러 고지서와 독촉장들이 집으로 꽤 오기도 했어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충 심상치 않다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남편이 먼저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털어놓더군요. 그리고 잘하면 회사고 뭐고 다 넘어갈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회사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니. 그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최대한 막아보려고 노력 중인데 잘못하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세상에, 이게 무슨... 당신, 그래서 요즘 집에도 잘 안 들어온 거구나.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바쁘게 여기저기 움직인 거였어.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면 어떡해. 진작 말했어야지.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 도저히 말 못하겠더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어. 남편의 어깨는 한없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늘 자신감 있고 당당했던 모습이 충만했는데 축 처져 있는 어깨를 보고 사태가 많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제게 모든 걸 다 책임질 수 있다고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선뜻 사실대로 말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임신 중이고 유산 위험도 있어서 여러모로 조심해야 할 때인데 괜히 스트레스만 받게 하는 건 아닌가 걱정되기도 했고요. 어떻게든 저 모르게 본인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처럼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고 상황이 더 안 좋아지기만 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제게 사실대로 털어놓게 된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회사 문 닫고 집까지 넘어갈 위기에 처하면 제가 더 놀랄 테니까요. 남편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몹시 심란해졌습니다. 진짜 잘못되어서 회사 문 닫고 집까지 넘어가면 앞으로 우리는 뭐 먹고 살아야 하나 막막하더라고요.
임신 때문에 회사까지 그만둔 마당에 다시 취직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에 남편이 조심스럽게 친정아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한테 이런 말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방법이 없어. 그래서 말인데 장인어른께서 도와주시면 어떨까 싶어. 그럼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아. 우리 아빠? 아빠가 뭘 도와주실 수 있는데? 장인어른 앞으로 땅이 좀 있잖아. 그거 처분해서 도와주시는 건 어려우려나? 저번에 얼핏 들어보니까 땅값이 꽤 나가는 것 같던데. 아, 그리고 장인어른 발도 넓으시잖아. 친구분이 대기업에서 높은 자리에 계신다고. 그쪽에 부탁해서 우리 쪽이랑 계약하고 거래 트면 이 위기 금방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장인어른께 잘 좀 말씀드리면 안 돼? 우리 세 식구 앞으로 먹고 살려면 지금 회사 어떻게든 지켜야 하잖아. 남편의 말을 듣고 그게 정말 최선인지 물어봤습니다. 그 방법 말고는 정말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건가 싶었어요. 다른 곳에 돈을 빌린다든지 계약을 더 따낸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받거나 말이죠. 회사 사정이 어려운 건 잘 알겠지만 아빠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힘으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저와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혼한 자식이 부모님께 손 벌리는 게 얼마나 죄송하고 염치 없는 짓인지 아시잖아요?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도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부모님 모르게 해결하고 싶었지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돈 나올 곳은 없고 도무지 방법이 없더라고요. 정말 친정 아빠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대로 털어놓고 조심스럽게 도와주실 수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하나뿐인 사위가 힘들다는데 못 도와줄 게 뭐 있냐면서 가지고 있는 땅 당장 처분하고 아는 인맥 다 동원해서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 죄송스럽고 또 감사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흘렀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울면 뱃속에 있는 아기도 슬퍼한다면서 울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지만 눈물은 도무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그 땅은 부모님 노후 자금일 텐데 제가 모든 걸 빼앗아가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웠습니다. 거기다 아무리 친분이 있는 지인이라고 해도 아쉬운 소리 하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잖아요. 저와 남편을 위해 그런 거 다 감수하고 희생해 주신다고 하니까 죄송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좋은 이야기만 전해드리고 싶었고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부탁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땅 처분하고 지인들에게 남편 회사 소개하면서 거래 부탁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망설임 없이 도와주신다고 하니 감사하면서도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럽다고 했어요. 그러자 부모님은 자식이 어렵다는데 안 도와줄 부모가 어디 있냐면서 마음 쓸 거 없다고 하셨습니다. 남도 아니고 하나뿐인 자식인데 부모로서 못해줄 게 뭐 있냐고 하시더군요. 오히려 더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날 부모님을 보며 다짐했어요. 모든 걸 다 퍼주며 도와주신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이죠. 나중에 남편 회사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그때 꼭 더 얹어서 갚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남편도 그냥 받을 생각 없고 당연히 몇 배로 더 얹어서 보답해 드릴 거라고 제게 약속했어요. 그렇게 아빠는 가지고 계신 땅을 처분하셨고 그 돈을 남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거기다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남편 회사와 거래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소개해 주셨고 자리도 여러 번 만들어 주셨어요.
접대 비용까지 다 부담해 주셨고요. 남편이 한사코 그러실 것 없다. 본인이 내겠다고 했지만 아빠는 그럴 돈 있으면 저나 더 신경 써달라고 하셨답니다. 그저 자식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겠죠. 도와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꼭 다시 일어서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더 으쌰으쌰 하면서 남편을 응원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하며 내조에 힘썼어요. 그렇게 한 달이란 시간이 흐르고 다행히 남편의 회사는 큰 고비를 넘기게 됐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좋은 일만 생겨났어요. 이게 다 아빠께서 도와주신 덕분이었습니다. 연결해 주신 곳에서 남편 회사와 거래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었고 매출이 점차 늘어나더니 회사는 전보다 더 잘 굴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 김서방 회사는 요즘 좀 어때? 언뜻 듣기로 많이 좋아졌다고 하던데. 많이 좋아졌어. 매출도 기존보다 더 높아졌고. 정말 고마워, 아빠. 이게 다 아빠 덕분이야. 내 덕은 무슨, 그냥 연결해 준 것밖에 없는데. 다 김서방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지. 아무튼 잘 풀리고 있다니 다행이네. 계속 걱정해주고 신경 써줘서 고마워. 이제 전처럼 잘 풀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그래. 그래도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엄마 아빠한테 말해. 할 수 있는 건 다 도와줄 테니까. 아빠는 계속해서 남편의 사업을 걱정하며 신경 써 주셨습니다. 도움될 만한 게 있으면 숨기지 말고 조그만 거라도 말하라고 하셨어요. 진짜 남편의 회사가 다시 일어서고 우리 가족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된 건 다 친정 부모님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께 늘 감사하고 하루빨리 보답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남편은 저와 다른 것 같더라고요. 회사 문 닫게 생겼다면서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부탁드리면 안 되냐고 절실하게 말할 때는 언제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니까 뻔뻔하게 입을 싹 닫더라고요. 이때부터 남편의 행동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고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전보다 더 좋아지고 여기저기 거래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바쁜 건 둘째치고 돈을 많이 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슬슬 부모님께 받은 도움을 조금씩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서 남편에게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아직은 이르다면서 조금 더 기다리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아직은 좀 이르고 조금만 더 기다려. 회사 사정 많이 나아졌다며 예전보다 돈 더 많이 번다고 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직 아니야? 회사 사정이 나아졌다고 번 돈 바로 드리기에는 조금 그렇지. 내가 지금 여기저기 갚아야 할 돈이 얼마나 많은데 때 되면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은 아직 그럴 시기가 아니라며 본인이 알아서 잘 챙길 테니까 신경 쓸 거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그런 남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회사가 전보다 다 잘 나가니까 남편의 행색이 확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전부터 옷 입는 거나 본인 꾸미는 걸 좋아하기는 했지만 더 심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일은 안 하고 맨날 쇼핑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는 것도 모자라서 타도 막 바꾸고 주말에는 틈만 나면 골프 치러 나가고 아주 바쁘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켜보다가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남편한테 뭐라고 한 소리 했습니다. 아직은 보답할 시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죠. 한꺼번에 다 보답하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이라도 갚으라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면서 지금껏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정식으로 인사드린 적 있냐고 했습니다. 힘들 때는 그렇게 부모님만 찾고 의지하더니 상황 괜찮아지니까 입 싹 닦는 거냐면서 솔직히 너무 서운하다고 했어요. 아니,
사람이라면 도움받은 걸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갚아야 하는 거잖아요. 진짜 당장 갚을 여력 안 되면 모를까.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으니 서운함을 넘어서 실망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두 팔 걷어붙이며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더라고요. 회사가 큰 고비를 넘기고 상황이 나아진 뒤로 남편은 단 한 번도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집에 찾아가서 얼굴 뵙고 인사드리기는커녕 전화 통화도 없었어요. 도와달라고 사정할 때는 하루에도 몇 통씩 전화하더니 다시 살만해지니까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한 거 아니냐며 따졌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신 은혜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갚을 수 있냐고 했죠. 그랬더니 저더러 오해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갚을 여력이 된다면 왜 안 갚겠냐면서 본인도 도와주신 은혜 잊지 않고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거라고 했어요. 조금씩 갚는 것보다 더 크게 키워서 한 번에 몇 배로 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 왜 그런 마음을 몰라주냐고 했습니다. 전보다 조금 나아졌다고 바로 갚는 것보다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좋은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리고 본인이 차를 바꾸고 스타일에 신경 쓰는 건 순전히 회사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아빠 덕에 거래처가 많이 생기면서 여러 사람을 상대할 일이 많아졌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행색에 더 신경 써야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대표에 걸맞게 어느 정도 갖춰야 무시 안 당하고 상대에게 더 신뢰를 줄 수 있다나 뭐라나. 골프 치러 나가는 것도 다 인맥 쌓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고 했어요. 진짜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하더군요. 말이 좋아 이미지 관리지. 제가 보기에는 그저 큰돈 생기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존에 알던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을 상대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세계에 눈을 뜬 것 같았거든요. 이걸 겉멋들었다고 하죠? 제가 보기에는 딱 그랬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 온통 변명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남편과 잦은 말다툼이 생겨났고 좀처럼 생각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기 전까지만 해도 한없이 다정한 사람이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변했을까 하는 궁금증까지 생길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결국 뱃속의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아직도 그날 일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밤 거래처 접대로 새벽에 들어온다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홀로 잠에 들었어요. 그러다 새벽에 갑자기 배에 통증이 느껴졌고 너무 아파서 거의 대굴대굴 구르다시피 했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남편은 아직 집에 안 들어온 상황이었어요. 느낌이 이상해서 다리를 봤더니 하열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너무 놀라고 무서운 마음에 남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뭐가 그리 바쁜지 받지 않았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서 운전해서 병원까지 가는 건 무리였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구급차를 불렀고 저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솔직히 배도 너무 아프고 정신이 없던 터라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제 몸 상태를 확인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뒤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친정 부모님께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실 뿐이었어요. 엄마, 아빠, 어떻게 된 거야? 그이는? 김서방은 일이 바쁜지 연락이 잘 안 됐어. 지금 오는 중이라고 하니까 이따가 볼 수 있을 거야. 그렇구나. 근데 나 왜 그런 거래? 아기는 괜찮은 거지? 아이고 내 새끼. 불쌍해서 어떡해.
눈을 뜨자마자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떠올랐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아이 상태부터 물어봤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안타까운 눈빛으로 쳐다보실 뿐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소중한 아이를 잃었다는 걸 말입니다. 유산기가 있어서 조심조심하며 열심히 키운 내 새끼. 5개월 다 되어갈 때쯤 안타깝게도 잃고 말았어요. 저는 좌절하고 또 절규했습니다. 모든 게 다 제 잘못인 것만 같았고 못난 엄마한테 와서 세상에 빛도 못 보고 간 아이가 너무 불쌍했어요. 제가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며 힘들어하는 순간에도 남편은 제 곁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술 냄새 잔뜩 풍기면서 병실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아파서 대굴대굴 구르던 순간에도, 아이를 잃은 순간에도 남편은 여러 사람과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신 거다. 거래처 사람들 비위 맞춰주다 보니까 핸드폰 확인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지만 저는 다 변명 같았어요. 그저 남편이 원망스럽고 믿기만 했습니다. 물론 제 몸 못 챙긴 잘못도 있지만 남편도 잘못이 있는 거잖아요. 남편에게 받은 스트레스로 아이를 힘들게 했으니까요. 안 그래도 전과 달라진 행동에 신경이 쓰이던 중이었습니다. 꼭 뭔가에 푹 빠진 사람 같았죠. 본인은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했지만 뭔가 신나 보인다거나 할까. 여자의 촉은 무시 못하잖아요. 남편에게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제 마음은 서서히 쉬고 갔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 받은 실망감과 상처, 그리고 아이를 잃은 슬픔에 저는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가 아무래도 남편이 수상하다며 뒷조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저를 끌고 업체에 방문해서 남편의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아무리 일 때문에 그런다고 해도 이 정도로 뭔가에 빠져 있는 건 100% 여자 문제라고 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 업체에서 보내준 사진을 받았습니다. 정말 친구의 예상대로 여자 문제가 맞더라고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었습니다. 여자들을 바꿔가면서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 있었죠. 백화점에서 여자들에게 옷과 신발, 가방 등을 사주며 흥청망청 돈 쓰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정말 가지가지 하더군요. 열심히 제 몸 꾸미고 신경 쓸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나한테는 친정 부모님께 줄 돈 없다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본인이 알아서 챙기겠다고 하더니 사진을 보니까 챙길 생각이 없는 듯 했어요. 지가 다시 일어선 게 누구 때문인데. 그 은혜도 모르고 감히 바람까지 피울 수 있나.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이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 인간을 지옥으로 떨어뜨리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하게 매장시키려면 증거가 필요했어요. 남편한테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냥 평소와 비슷하게 행동하면서 뒤에서는 몰래 칼을 갈았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제게 시댁 제사를 맡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늘 시댁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시모 나이도 있고 힘드실 텐데 앞으로 편히 쉬게 해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없는 것도 아닌데 시모가 굳이 준비할 필요가 뭐 있냐고 했죠. 음식 조금 하고 준비하는 게 뭐 어렵겠냐면서 저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제사는 우리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 갑자기? 엄마 나이도 있으신데 이제 그만 쉬셔야지. 당신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 뱃속에 애도 없으니까 몸조심할 필요도 없고. 당신이 알아서 준비해야 하는 거니까 익숙한 곳에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집에서 제사 지내겠다고 말씀드렸어.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그건 당신 마음대로 결정하고 말씀드리면 어떡해. 그 전에 나한테 상의했어야지. 상의할 게 뭐 있어. 며느리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설마 지금 하기 싫어서 이래? 돈 안 벌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이 정도는 해야지. 언제는 본인이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면서 당장 일 그만두라고 하더니 이제는 저를 놀고 먹는 골칫거리로 취급했습니다. 본인 마음대로 제사를 결정짓고 저한테 떠넘기듯 넘기는 남편. 놀고 먹는 제가 이 정도는 충분히 해야 하지 않겠냐며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이것도 안 하면 어쩌냐고 가스라이팅까지 하더라고요. 여러 명의 여자와 바람까지 피우는 주제에 어디서 감히 날 마음대로 휘두르려 드는지. 큰돈 생겼다고 이렇게나 돌변할 수 있을까? 참 간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알았다고 말한 대로 홀로 제사를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뒤로 남편의 제사를 준비할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미쳤어요? 뭐 예쁘다고 그 인간 조상을 정성스레 모시나요? 모든 걸 터뜨리고 그 인간과 끝낼 날을 제삿날로 정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조상님의 제사가 아닌 그 인간의 제삿날로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차곡차곡 모은 증거를 정리한 뒤 변호사에게 이혼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인간에게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챙겨서 빼앗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질 수 없는 건 다 망가뜨릴 계획이었습니다. 우선 남편의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게 중요했죠. 저는 남편의 불륜 증거 사진을 부모님께 보여드리며 이혼할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사실 이런 행동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릴 거라고 다짐했는데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게 되어 무척이나 죄송스러웠고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쉬쉬할 문제는 아니었어요. 어차피 언젠가는 아실 일이었고 그럴 바에는 제 입으로 직접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부모님도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셔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실 테니까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남편에게 많이 실망하셨고 특히 아빠는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우리 딸 행복하게 해주라고 도와준 건데 그 은혜를 이렇게 갚을 수 있냐면서 노발대발하셨죠. 아빠는 남편의 거래처부터 싹 다 끊어버릴 거라고 했고 남편에게 보태준 돈 역시 받아낼 거라 하셨습니다. 그 후로 남편에게 얼른 돈 갚으라며 독촉하는 건 물론 거래처까지 싹 다 끊기게 만드셨어요. 갑자기 거래처가 줄줄이 끊어지게 되자 남편은 허둥지둥 아빠를 찾으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빠는 그런 남편을 똑같이 나 몰라라 하며 무시하셨습니다. 그러자 저한테 장인어른이 갑자기 이상하다면서 본인한테 뭐 서운한 일 있으시냐고 했어요. 저는 모르겠다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그랬더니 저더러 대신 아빠를 설득해달라고 했고요.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게 되자 그제야 똥줄이 탔는지 아빠한테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툭하면 전화해서 잘 챙기는 척하는 건 기본이고 친정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걸 바리바리 사들고 가서 어떻게든 풀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나아지는 건 없었습니다. 아빠는 보태준 돈 당장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하게 밀고 나가셨고 남편은 점점 벽으로 몰리게 되었죠. 이렇게 되자 어떻게든 제 도움을 받아보려고 전처럼 저를 잘 챙기더군요. 힘들게 제사 준비할 거 없다. 본인이 뭐 도와줄 거 없냐. 제사 음식은 그냥 사서 하자는 둥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언제는 정성이 중요하다면서 사지 말고 하나하나 다 만들라고 했거든요. 집에서 노는데 그런 거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말이죠. 사람이 절벽으로 몰리니까 그제서야 저와 친정 부모님을 찾기 시작했고 어떻게든 잘 보이고자 노력했습니다. 퇴근할 때 꽃을 사들고 들어오질 않나. 별의별 짓을 다 하길래 헛웃음만 나왔어요.
진짜 이 인간의 밑바닥을 다 본 느낌이랄까?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 재산은 무슨 재산이냐면서 저도 집안일하고 본인 내조하기 힘들 텐데 그냥 예정대로 시댁에서 제사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그동안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저를 잘 못 챙겨준 것 같다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어쩜 입에 침 한 번 안 바르고 뻔뻔하게 거짓말할 수 있는지 이때 알았습니다. 이 인간이 거짓말에 엄청난 소질이 있다는 것을요. 저는 우선 남편을 속여야 하기 때문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삿날에 남편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야 하니까요. 제대로 한 방 먹이기 위해 숨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제삿날. 정말 정성스레 제사 음식을 손수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상에 준비한 제사 음식을 올려보았습니다. 곧이어 시간이 되자 시댁 식구들이 집으로 도착했어요. 시모는 음식을 맛보며 간이 어쨌다 훈수를 두기 시작했고 남편은 그런 제 눈치를 살피며 시모에게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제 목적은 뒤엎으면서 남편을 한 방 먹이는 거기 때문에 그저 그것만 생각하고 버텼습니다. 제사상에 음식을 다 놓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다 됐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자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 제사를 시작하려고 했죠. 그때 저는 한 가지가 빠졌다면서 잠시 기다려보라고 했어요. 제사를 제대로 하고 싶어서 영정사진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시댁 식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이날을 위해 영정사진을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누구의 영정사진이냐고요? 바로 남편의 영정사진이죠. 제사상 위에 남편의 영정사진을 떡하니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모두 기겁한 표정으로 크게 놀라더군요. 시부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서 노발대발했고 시모는 제사상 앞으로 빠르게 걸어가서 영정사진을 치워버렸습니다. 남편은 어벙하게 입을 떡 벌리며 믿기 힘들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집안 행사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네, 그러니까요. 남편도 이 집안 사람이니까요. 뭐? 너 혹시 유산하고 머리가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니? 아이 잃고 미치기라도 한 거야 뭐야? 멀쩡하게 살아있는 우리 아들 감히 제사상에 올려? 어머, 이 사람 제사 아니었어요? 제가 착각했네요. 이 사람 곧 매장당할 사람이라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어요. 뭐? 아니 여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곧 매장된다니. 이게 당신이 매장당할 이유야. 그동안 나 모르게 여자 바꿔가면서 바람 피우는 증거들이거든? 이제 알겠니? 아빠가 왜 널 손절했는지? 남편의 눈동자는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바닥에 흩어진 남편의 불륜 사진을 바라보며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사업 힘들어졌을 때 우리 아빠를 그렇게 애타게 찾더니 사정 나아지니까 헌신짝 버리든 나무라라 할 수 있냐고 했죠. 아빠 돈 충분히 갚을 능력 되면서 유흥 즐기고 사치 부린다고 흥청망청 써버린 거 다 안다고 말했습니다. 소중한 아이를 잃은 그날도 넌 전화통화 받지 않았고 술과 사람들에 미쳐 있었다고 했어요. 사실 그전부터 정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여자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이혼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나와 우리 부모님에게 한 짓이 있으니 순순히 이혼할 마음은 없었고 벼랑 끝으로 내몰아 처참히 짓밟은 다음에 똑같이 헌신짝 버리듯 버릴 거라고 했습니다. 아빠가 보태준 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돌려받을 거고 아빠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의 연을 모두 끊을 거라고 했어요. 아니, 이미 등 돌린 사람이 꽤 될 거라고 법을 줬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조금씩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남편 역시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제가 하는 말이 그냥 저런 소리가 아니라는 걸 단번에 느꼈을 거예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는 제 앞으로 쏜살같이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되도 않는 소리를 짓거리며 미안하다, 잘못했다,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그래봤자 달라질 건 없는데 말이죠.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미리 준비한 이혼장을 꺼내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너랑 이혼을 결심한 순간 변호사 상담 마쳤고 조언을 토대로 증거 수집한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울고불고 애원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소송으로 피말리고 싶지 않으면 제가 제시한 제안에 좋게 합의하자고 했어요. 아, 그리고 네가 바람피는 여자들을 대상으로 상간녀 소송도 진행할 테니 그대로 전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거의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다시피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짐을 챙겨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나중에 남편은 저를 설득하고자 제가 있는 친정집으로 찾아왔어요. 참 낯짝도 두껍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올 생각을 했는지 기도 안 찹니다. 저와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눈물 콧물 질질 짜면서 애원하더군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믿어줄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여자는 오로지 당신뿐이야. 바람은 그저 바람일 뿐이잖아. 나한테는 그냥 스쳐가는 바람일 뿐이라고. 호기심에 심심해서 몇 번 만난 게 다야. 내가 예쁜 당신 두고 다른 여자를 좋아할 리 없잖아. 그래, 이런 내 말이 다 변명이고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거 잘 알아.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통보식으로 이혼하자는 게 어딨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장모님 장인어른 계신 앞에 매일 무릎 꿇고 빌 수도 있어. 당신이 하라는 거 다 할게. 그러니까 제발 나 버리지만 마.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 사람 좀 설득해 주세요. 잘못한 거 아는 인간이 친정 부모님 앞에서 저딴 부탁을 할 수 있나요? 어느 부모가 미치지 않고서야 본인 딸 힘들게 한 사위를 용서한답니까? 아주 가당치도 않죠. 제가 미쳤다고 이런 인간을 용서해 주나요? 저는 받아줄 마음 없고 계속 소란 피우면 경찰 부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참다 못한 부모님께서 저 대신 남편을 내쫓아 주었어요. 엄마는 굵은 소금을 팍팍 뿌렸고 아빠는 초인적인 힘으로 남편을 현관 밖으로 끌고 나가셨습니다.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이 바닥이 아닌 인생에서 매장당할 줄 알라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그렇게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제시한 이혼서에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정식으로 남남이 되었고 아빠가 보태준 돈은 모두 돌려받았어요. 거기다 위자료와 소송으로 받은 돈까지 제가 받아야 할 몫을 다 챙겨받았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어떻게 됐냐고요? 보나마나 뻔하죠. 저한테 돈 다 뺏기고 아빠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의 인맥 역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간 신뢰를 열심히 쌓았어도 소용없는 짓이었죠. 거기다 여기저기 벌려놓은 일 또한 만만치 않아서 남편은 한순간에 모든 걸 잃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아주 제가 원하던 모습대로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진짜 이 바닥에서 가차없이 매장당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뒤에 엄청난 조력자가 있는 게 아니고서는 이 바닥에서 절대 재기 못할 거라고 말이죠.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다시는 고개 들고 빛을 보지 못하게 부모님과 제가 아주 싹을 잘라놨거든요. 받은 은혜에 감사한 줄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군 인간은 이런 식으로 갚아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본인이 뭘 잘못했고 지난날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며 반성할 테니까요. 사람이 너무 망가지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심했나, 모든 걸 다 빼앗아 버린 걸까라는 마음이 살짝 들었지만 그 순간뿐이었어요.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이 정도는 해야 복수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갱생되는 게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깨닫는 게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짓밟아 놨으니 전처럼 오만방자하게 굴지는 못할 거예요. 저는 앞으로 그 인간 보란 듯이 잘 살아나갈 겁니다. 현재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만 남편에게 받은 돈과 부모님께서 조금 보태주신 돈으로 소중한 제 삶을 다시 찾을 예정이에요.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나 다시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때는 제게 찾아온 소중한 아이를 절대 잃지 않을 겁니다. 부디 떠나간 그 아이가 다시 제게 찾아와 줬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제 사연 속 시원한 사이다였나요? 한때는 충격적이고 힘든 순간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끝 마무리가 통쾌해서 더 이상 미련은 없어요. 후회도 없고요. 앞으로도 씩씩하게 잘 살아갈 저를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